간략히만 강한시 같은 경우에는 상한 총경론을 썼다고 하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책에서는 그 오병과 한병 상한을 구분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으로 송대의 유명한 일가는 주경인데요. 이 사람은 남양활인서를 썼고 이게 별칭이 상한백문이라는 책이라고 해요. 남양활인서라는 제목이 왜 저렇게 됐냐면 활인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경 같은 경우에는 고관대자 같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책을 썼고 그렇게 접근 가능한 치료 방법을 상당히 많이 나열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허송미는 상한 백증가랑 상한 발미론이랑 상한 부식론을 썼는데요. 이제 이게 상한론을 어떻게 보완했는가에 따라서 요새 저작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백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병의 증상을 음료를 붙여서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어떤 병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게 저술했다고 봤고요. 발미론 같은 경우에는 발미가 이제 세세하게 깊게 들어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상한론의 내용을 좀 세세하고 깊게 해석하려고 했던 책이고, 상한 부식론은 이제 상한병의 증상하고 치료 방법을 종합적으로 엮어낸 해설서라고 저는 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의 경우에는 상한 보망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보망이 이제 잊혀진 것을 다시 보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한론에서 설명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유실되었다고 추정되는 책을 보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그 마지막에 상한 보망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잊혀진 것들이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내용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간단한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나도 답변 못해요. 좀 쉬운 질문 해줘야 답변하죠. 어떤 것이 없어졌을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부분은 혹시 유추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없어졌을 거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릴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했죠. 혹시 어떤 거 생각하고 있어요? 빠진 것이 어떤 것이 있겠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네, 마이크 잡고 한번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당대에 있었던 구체적인 질병 같은 종류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 방법이 더 다양했을 수 있는데 일부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는 약제의 효과가 간단하게 전승하고 없어졌을 수 네, 약제라든가 이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바뀌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 사람 있을까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박수 한번 다시 쳐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과제물에서 구해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상한 보망론 없어진 걸 갖다가 보충했다. 옛날에 책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종이가 있었겠죠. 종이가 있고 어떻게 했어요? 인쇄술이 이제 처음 개발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의사들이 인쇄된 책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책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있는 사람 빌려서 필사를 했겠죠. 필사하는 과정은 항상 여러분들 아까 과제물 낸다 했던 거 필사해 오라면은 과제물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100% 정확하게 다 못 써요. 졸다가 빼먹기도 하고 쓴 뒤를 또 쓰기도 하고.
한두 장 슬쩍 빼먹기도 하고 쓴 거 또 쓰고 또 쓰고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남의 책을 갖다 베껴서 베끼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종이가 개발되기 전에는 글을 어디다 썼어요? 종이가 개발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글을 쓰는 곳이 다들 죽간이나 비단 옷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단에다 글을 쓴다. 이건 엄청난 부자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죽간이나 목간 여기다가 글을 써가지고서는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책을 본다 하면은 죽간 아무리 얇아도 굉장히 큰 분량이 될 것이고 그 분량을 잘 엮어서 잘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만약 그 줄이 한번 끊어졌다. 그 줄이 지금 있는 나일론으로 만든 줄이 아니고 뭐 일반 줄이다 보니까 끊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 끊어진 걸 갖다가 이제 그 죽간 끊어진 걸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순서를 다시 재정비해야지 정확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순서가 뒤바뀐 대로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빠지게 되는 부분들, 손상져서 빠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없어진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좀 더 추가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상한론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 이렇게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하고 답변할 만한 것들,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지금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질문 사항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한번 간단히 대답도 해주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 네. 혹시 찾아봤어요? 나도 모르는 게 이렇게 뛰어넘겨야죠. 상과 치료 방안을 90가지 분류해서 설명해서 90문이라고 한다고 해요. 의안을 썼다고 안 해요, 거기? 의안. 의안 기록했다고? 그런 거 안 나와요? 네. 자, 상황 90논에서 90가지 병증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다. 라고 자문자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또 누가 좀 해줄래요? 그런 것 같다, 아니다. 뭐 또는 상황 90논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어떤 것이다 하는 내용들. 한 사람 이야기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상황 90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든 거 그냥 이야기하면 되죠. 암기하는 게 하나 찾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놓은 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예. 발표할 수 있는 기회인데 빨리빨리 이야기해야죠. 사람 90개의 사례를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각 사례는 환자의 증상과 진단, 치료 과정, 또 그 결과가 이제 90가지로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의학의 기본 이론인 음양론이랑 오해론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음양오양이 나와요? 한으로 하면서 음양오양이 나오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더라도 그런 거는 음양오양을 빼고서는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 찾은 거잖아요. 검색을 해서 상황 90논이 아까 처음 묻고 답한 거랑은 다르죠, 약간 내용이. 답변 내용이 달랐잖아요. 어디가 달랐어요? 증상을 갖다 누렸다. 90가지 증례를 갖다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90가지 병증을 이야기한 것이고 저기서는 증례, 환자의 예를 갖다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의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어떤 실제 증례를 갖다가 이야기한 것이죠. 책에서 나온 거 이럴 땐 뭐하다 이게 아니라 이 환자에서 90명의 증상을 갖다가 90개의 증상을 모아서 이야기했다. 라는 식으로 약간 차이가 나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실제 자기 경험을 갖다가 의안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차트이죠. 지금 병원감 차트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치료해서 병이 나았다. 이렇게 치료해서 앉아서 또 다르게 생각해서 다시 치료해서 나았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치료받았는데 치료가 안 돼서 앉아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런 병 이거 아니냐 물어서 이렇게 해서 치료시켰다. 치료 못했다.
하고 이런 자기 임상 증례를 직접 이야기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 구신론 같은 경우는 그런 의한 형식으로 내가 실제 있었던 경험 형식으로 이 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서 고쳤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죠.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 이런 병도 이렇게 고쳤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황 구신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병이 있을 때 그 환자에 대한 임상 증례를 갖다가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그 뭐야 국가고시 볼 때요. 국가고시 문제가 그래요. 자, 60세 되는 남자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왔다. 그 환자의 임상 증후를 살펴보니까 어떤 증상이 있었다. 자, 이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할 것이냐, 또는 뭐 어떤 처방을 쓰면 좋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쭉 설명해주고 그 상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제 또는 이걸 양반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임상 증례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국가고시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한의사 국가고시 문제는 공개되죠. 국시원 홈페이지 가면은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거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 문제 한번 보시면은 아, 이렇게 됐구나. 이게 도대체 한의사 문제야, 양의사 문제야.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양방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증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옛날 증례 있는 부분들, 그걸 갖다가 변형시켜서 이렇게 이 현대에 맞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이런 식도 있었죠. 자, 상한 구신론, 이렇게 해서 상한 구신론이란 게 나왔다. 라고 했죠. 상한 구신론에서 90가지 증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환자 수는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환자 수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90개의 증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상한 백증가. 100가지 증후에 대해서 각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암기한다 할 때 어떻게 암기하죠? 곤초학 같은 거 막 곤초학 아직 안 나가나요? 곤초학 같은 거 있을 때 곤초학을 하나하나 배운다. 약재를 효능을 다 외운다. 뭐 암기하는 거 할 때 어떤 식으로 암기해요? 암기하는 방법. 그냥 무작정 외워요? 네, 어떻게 해요? 노래 만들어요? 글자 다 그렇죠. 노래 만드는 거 옛날 얘기죠. 저 때 얘기지. 요즘 와서 누가 노래 만들어요? 더 힘들게. 그러니까 앞글자 따거나 말 만들죠. 말을 만들어서 하거나 나름대로 뭐 암기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말 만드는데 이틀 걸리고 암기하는데 10분, 한두 시간 걸리고 그러고 시험 봐요.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서 말 만드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말을 만들었는데 앞글자는 생각나는데 뒷글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전혀 못 쓰기도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한 백증가 하면은 상한에 대한 100가지 증후, 100가지 증후에 대해서 노래 형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보통 그 글을 쓸 줄 알고 하다 하면은 대부분 시를 많이 지었죠. 시를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표현한 말만 들어 하는 거나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노래 형식으로 만든 거나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시대에 맞게 이 노래 형식으로 만들었고 요즘에는 뭐 암기는 지금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앞글자만 따든 뭐하든 본인이 외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암기해서 써야 되죠. 내 수업에도 암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지만은 그다음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뭐 필요한 거 다 뽑아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암기해서 그럼 상한 백증가의 100가지 증후가 뭐냐?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상한 100가지 증후가 뭐냐? 90가지 어떤 증례가 뭐냐? 그 책을 하나 찾아보면 나오겠죠. 책을 하나하나 가서 찾아보면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으니까 책을 찾아봐야 되죠. 책을 찾아보는 거는 구글 들어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구글 들어가서 찾으면은 그 책의 원문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원문에서 검색을 하면은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래 형식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 남양활인서. 남양활인서 같은 경우는 부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상한백문. 상한백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검색을 하던 한번 누가 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상한 백문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상한의 두 가지의 무릎을 대시하고 100가지 물어봤다. 물었으면 어떻게 해요? 대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묻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책을 만든 것이죠. 상한 백문이란 거니까 남양활인서 뭔가 몰라. 근데 구제목을 보니까 상한 백문이다. 상한에 대해서 100가지 질문한다. 질문하고 답변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 중에서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책 뭐가 있을까요? 예? 황제내경. 또 다른 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황제내경 알았는데 그 다음 거는 기억이 안 나죠? 모르겠죠? 황제내경을 갖다 그 다음 나온 책이 유명한 게 뭐가 있죠? 황제내경 다음에 비슷한 책. 네? 네? 아니, 황제내경의 시대가 얼마 안 가요. 동의가 너무 오래 갔고. 자, 황제내경 다음 뭐 어떤 책이요? 난경. 황제 80일 난경. 난경에서도 문답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 다 발표한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황제내경에서 문답식으로 돼 있죠. 황제가 묻고 그 신하들이 답변하고 묻고 답하는 이런 형식. 그러니까 황제내경에서도 보면 내용이 워낙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나마 문답식으로 돼 있어서 읽기가 조금은 편하죠. 그냥 처음부터 어떤 거에 대한 설명만 줄줄줄 나오면은 굉장히 읽기도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으면서 그거 왜 그러냐. 별거 아닌 문제, 그것도 황제가 물어요. 어떤 걸 물었을 때 기백이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거 다음에 또 무엇이냐. 이런 질문 안 해도 그냥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중간에 한번 끊고서는 잠시 쉬었다 가자 하면서 쉬고 또 답변하게 하고 해서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요즘에서도 그 책을 읽을 때 문답식으로 되는 것이 조금 더 그냥 일방적인 서술보다는 좀 더 편안하죠. 소설에서도 그냥 쭉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묻고 답하고 내용들이 각각 들어가고 하는 것이 책을 읽기 좀 편안하게 하는데 이 황제내경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 글을 읽기 좀 편안하게 문답 형식으로 돼 있다라고 했고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 상한 백문지라는 책에서도 보니까 묻고 답하고 하니까 좀 더 편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볼 때, 묻고 답하고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상한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상한론에 대한 그 연구들이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상한론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처음 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 보고 상한론에 대한 관련되는 내용들이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제 각각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책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한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상한론에 대한 검색을 하고 상한론에 대해서 누가 좀 간단하게 발표를 좀 해주세요. 그냥 검색 안 해도 나오겠어요? 상한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고, 상한론에 대한 내용들 좀 더 간단히 하고, 또 뭐 추가할 내용들, 이 송대 의가도 이런 연구를 했었다는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는 걸 발표를 좀 해줄게요. 예. 후한 시대 상사 폐수로 됐던 장준경 사업 알려진 한의학 의사 일반적으로 감기로 대표되는 한사에 의해서 변화하는 인체의 생리, 병리 그리고 치료 방법을 서술한 책입니다. 상한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즉 차가운 기운의 몸상에서 생긴 병과 그 치료에 대해 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의사가 상한론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한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내용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얼른 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할게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 천기운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의 증상과 그에 따른 요거 얘기해줘요. 네. 한 것이 있고 감기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급성 열성 질환을 포괄적으로 다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육경변증이라는 세계일증에서 인체의 반응과 병의 진행 단계를 설명하는데 육경은 태양병, 양면병, 소양병, 흡병, 송병, 거름병으로 나뉘고 질병의 기초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육경이란 용어가 나오면서 자, 육경을 가지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했고요. 육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육경에 따른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야기할게요. 육경만증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증상들은 이제 태양병은 발열이나 오한, 뭐 맥부 두통 이런 것들이 있고 양명병은 애갈, 한출, 맥홍백 이런 증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양병은 한열 왕래나 뭐 목현, 부고 증상이 보이고 태음병은 복통, 설사, 맵지만 소음병은 오한, 뭐 맥 미세 증상 그리고 거름병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다음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처방이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 육경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어떤 거 찾아서 이야기한 거죠, 그게? GPT한테 질문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상한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고 만들어진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해달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상세하게 좀 더 이야기하라고 했더니만은 육경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던 것을 육경에 나타난 증상들도 좀 더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거나 할 때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줘 라고 하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갖다 말을 해주니까 좀 그런 내용들까지 혹시 또 답변 안 했다면은 육경에 대한 게 나왔다면은 그럼 육경이 뭐야? 라고 다시 물어보면은 육경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겠죠. 자, 상한론이 만들어질 때 장사 태수 뭐 이를 지냈던 장준경이 만들었다 하는데 자, 상한론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었죠? 내가 상한론이라는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책을 쓴다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 글을 쓸까요? 내 소설가가 아닌 이상은 어떤 특히 이 논문 쓰는 사람들 논문을 쓰다 보면은 논문에 본인이 쓰는 글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0% 내가 쓴다? 거의 없죠. 다 남의 글을 인용해 오죠. 남의 글을 인용해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거의 다른 사람들이 글이 한 80% 정도 되고 내 글은 한 10%, 20% 정도만 나오게 될 수 있죠. 상한론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갖다가 다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책에 써놨어요. 그런 책에다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 책을 보여야 되겠죠. 그 내용을 보니까 황제의 경우 소문 연론이란 에 보면은 검색하면 나와요. 황제는 소문 연론에 보면은 황제문호 기백과 금부열병자는 개 상한지리하니 호기옥사하고 기사계유 육칠일간하고 기육에 10일 이상자는 하여 라고 딱 물었어요. 67사에 죽고 10일 이상 자면 났는데 왜 그런가? 라고 딱 물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백이 답을 해야 되겠죠. 임금이 물었으니까 기백이 답을 해요. 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질문이요. GPT도 그렇게 답변하라고 하면 하죠. 자, 내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줘. 하면은 아우, 훌륭한 질문했습니다. 라고 또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기백이 답합니다 하면서 족태양만강경의 양기가 모이는 곳이고 양견의 길을 주관한다. 해놓고서는 족탕방경 첫날에는 족탕방경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조개문 위경으로 들어가고 족탕방경이 아니에요. 이건 번역을 하면서 족탕방경을 지가 쓴 거예요. 번역한 사람이 쓴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방광경이란 족태양경으로 간다, 태양경으로 간다 했지 족태양방광경으로 한다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지멋대로 번역을 한 거니까 이 원문도 보면은
이렇게 답변했다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틀린 답변이죠. 틀린 거 그대로 쓴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를 제대로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일 가족 사업가를 위한 보물 이야기. 비전문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안 읽어보고 누가 쓴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딱 집어넣은 것이죠. 족상 방광경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태양경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벌써 상한 열이 나는 이게 몸에서 열이 나는 이런 병을 갖다가 모두 다 일반적으로 상한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상한론에서 상한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게 아니에요. 황제내경에서 상한이라는 용어가 써 있었고 그 용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황제내경에서 이 문장을 인용해서 상한론에서 이 문장을 인용해 온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옛날엔 표절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만약에 요즘 쓴다고 하면 이건 황제내경 소문 연론에 나온 문장이다 라고 해서 가져오야 되겠죠. 그래서 주석을 달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황제내경에서 보니까 처음에 병이 태양경, 그 다음에 양명경, 소양경, 태음경, 소음경, 거름경의 순서로 병이 진행되더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한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상한론 방준경이 처음에 만든 게 아니라 황제내경에 있는 이 문장을 끌어와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와서 상한이라는 병은 태양, 양명, 소양, 거름, 태음, 소음, 거름이라는 순서로 병이 진행되더라 라고 하는 걸 힌트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상한론에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처음 나오는 요때의 증상을 보니까 머리와 목덜미가 아프고 허리와 등뼈가 당기고 뻣뻣해진다 라고 한 거 요것과 상한론에서 아까 저 친구 발표했을 때 말했던 이 증상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내경에서 말했던 육경에 따른 나타나는 증상들 육경재경이라 표현하거든요. 육경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하고 상한론에서 말하는 육경의 재강, 육경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황제내경에서 말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한병이라고 표현하는 요즘 표현하면 독감에 해당되는 치사율이 높은 독감에 해당되는 이런 병증으로 보니까 약간의 그 대강이 달라지더라. 큰 아우트라인이 달라지더라. 라고 해서 이 내경에서 나온 육경재강과 상한론에 말하는 육경재강이 육경에 대한 하나의 증상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갖다가 상한론에서 약간 변형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쓴 것이죠. 이것이 상한론이 만들어지면서 상한론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균경도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쓴 게 아니라 필요하면 내경, 다른 책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인용해서 추가하고 더 늘려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책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육경에 대한 개념들 이제 상한론 여러분 나중에 상한론을 배우면서도 기본적인 이런 상한론을 좀 알고 있으면은 상한론을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상한론에 대한 후세의 연구들 그 뒷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앞 시간에서는요, 그 처방이 변하는 과정들을 갖다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상한론 시대에 팔미지향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개부팔미안이라고 해서 팔미지향탕. 그 팔미지향탕이 이 소화약증 직결, 지금 전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육미로 변해요. 팔미에서 육미로 변하고 또 육미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상의학을 하면서 사상의학에서 독활지향탕, 행방지향탕으로 또 처방을 변화시키는 이런 내용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이 유튜브 찾으면 나오니까요. 거기 찾아서 유튜브 제목은 2025-01 이것만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들 나오니까 한번 그거 봐서 처방이 변해가는 과정들 요거는 그 한종수 선생님이 쓴 동의수세보원 주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책을 한번 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한번 쭉 보면서 처방이 변하는 과정들을 아마 다음 시간에도 금원 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긴 나올 건데 옛날 처방과 지금의 옛날 처방을 지금에 그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변경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이론들이 금원시대도 활발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금원시대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서 11주차에 12주차에 팀플레이트 발표하는 거니까 11주차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다 제출해주고 12주차에는 간단하게 동료평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없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 네, 끝낼게요.